나 그 회색. 안에 있나? 회색. 그래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어. 다시. 다른 같은 실인데 이거는 펄이 들어있는 거야. 잘못하면 되게 조시없다. 아니? 있겠지? 올리브 아니었어? 아니야, 나 지금 그레이야. 이 되게 거? 있으면. 되게 있으면 스톤 그레이. 스톤 그레이. 여기 있겠지 여기. 내가 보내준 거잖아. 아 여기 뭐고? 여기 있어. 126번? 멜란지 그레이인데? 멜란지 그레이야. 스톤 그레이. 여기서 베이지 보면 봐. 진 베이지. 난 노란 베이지 있잖아, 이거. 이 색도 예쁘더라. 노란 베이지. 이거 밤새 브라운이지. 브라운인데 이것도 브라운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브라운이 아니지. 그래? 그래도 내가 다시 물어봤어. 이거는 그런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난 좋거든. 그치. 어. 내 거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 그거 되면 쌤한테 연락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어. 자, 오늘은 두 분이신가요? 아니 오 왔다. 네, 어서 오세요. 자리 뺏겼어. 네, 상관없어요. 아니, 네. 여기가 화면이 나와. 내가 저번에 했을 때 여기 네, 그래서 줌을 그 저한테만 했어요. 아, 네. 내가 오늘 볼펜을 두고 왔나 봐. 빌려줄게요.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건 아시죠?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또 애들이 달라진다는 거. 그렇겠죠. 네, 이렇게 아는 만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면 애들이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원리는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도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또 적극적으로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뭐랄까 이렇게 그 지적 수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요. 왜냐하면 엄마는 알고 있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내가 직접 못 가르쳐도 얘 수준을 좀 알면 얘를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하거든요. 자기 수준에 맞게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예전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뭐라 그랬어요. 야, 무슨 학교야. 그래서 돈이나 벌어. 이게 이제, 왜냐면 그때는 그게 그 수준이었어. 왜냐면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여성들이 소연회를 받죠. 장남, 장손, 오빠 공부시키고, 우리가 학구열은 대단히 뛰어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여성들은 희생당하죠. 그래서 돈 벌어서 학비 대라 그러고 이랬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 2세대, 3세대 되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그 교육의 어느 수준에 이제 도달했으나, 이제 입시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저한테 글 공부를 우리 방송이라 이제 얘기는 그렇긴 한데 어떤 이제 한 분이 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번 올해도 이제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분도 열정이 있으시니까 이제 저희 교사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글 공부 사사를 받아요. 써갖고 오면 교정해주고 제가 살도 붙여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벌써 2편을 끝냈어요. 수필 2편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손색이 없게 제가 이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제 그 작업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저는 제 스타일은 이제 물론 소설도 쓰고 다 읽어보셨죠? 그 뒤에 얘기도 이제 그걸 소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이 그 리얼리티가 뛰어나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은
소설 같은 삶, 그죠? 그런 그런 인생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뭐 시도 좋고, 앉으세요. 수필도 좋고, 자 그래서 좀 그렇게 여러분들도 좀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소재를 좀 잡아서 작업을 가지고 좀 오면 나는 이런 글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톡이 있으니까 톡으로 주시면 제가 또 교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그냥 우리들의 책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 아이들 독서스쿨 하면 마지막 그게 아이들 그 작품 문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한번 나는 글 솜씨가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글 솜씨는 다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글 솜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한번 시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다 한때는 다 뭐였죠? 한때는 다 문학 소녀 아니었나요? 체육 소녀였어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수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필은 진솔한 자기의 이야기를 적어가고 자기 꿈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떠세요, 어머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죠? 이렇게 네. 뭐 글을 그쵸? 예. 글쎄요. 그래서 계속 제가 교정을 하고 하면서 네. 하면은 이제 저희 역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데코레이션을 잘 해주는 거예요. 문장.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나오는 건데, 예. 또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글을 조금 적극적으로 보게 돼요. 책을 봐도 그냥 옛날에 그냥 읽는 걸로 끝났는데 여기 이제 산 증인이세요.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글쎄 요즘 이제 거의 두 편 썼어요. 네네네. 그 쓴 거 보면 놀랄 거예요. 했어요, 같이. 같이 작업하고 있으니까.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저 몰랐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네. 어떠세요, 어머니는? 좋은데요. 두려움이. 맞아요. 다 원래 처음 하는 건 두려운데, 이제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이렇게 성취욕이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글 쓰기 시작한 지 한 15년 됐거든요. 지금 이제 책을 한 열 몇 권을 썼는데, 처음에 이제 시집을 냈죠. 이제 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시집을 내고, 그다음부터 이제 누가 또 책을 얘기해서 또 자료 연구해서 약간 좀 어려운 책도 써보고 해봤는데, 책은 뭐냐면 읽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쓰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읽힌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치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이런 게 되게 감동적이었다, 인생에서. 왜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막 수다도 떨지만 나누면은 그걸 또 문학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추고 격이 있게 나누고 수준 있게 나누면은 굉장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면서 그래, 우리 어머니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조금 해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작업할 때는 그거 좀 비슷해요. 뭐냐면, 아기를 낳는 산고의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과정이 좀 그리고 이제 머리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의 이 삶이, 내 주변의 사건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썼듯이 보면, 그냥 한 어르신이 그냥 살다 돌아가신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로 가져가니까 또 감동을 주죠. 그리고 그 자손들은요, 그걸 보고 엄청 울었대요. 왜냐면 이제 그 어르신의 삶이 진짜 그 어르신이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지만 그 시대에 왜 그 딸을 잃은 그 시대에 그런 문화였을 것이다라고 추론해서 쓴 거니까 네, 한번 도전하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건 이제 톡으로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아이와 함께 읽어볼 초종리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되게 좋습니다, 책이.
그리고 개연성이 뛰어나고 이 세종대왕 얘기거든요. 한 아이가 세종대왕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글날도 있고 했으니까 이거 빌려도 되고 이거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토요일에 독서습권 하는 게 메인 그 책이 요거예요. 지금 요걸 한 3, 4주 할 거예요, 애들이랑. 예,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한 초등학교 조금 고학년짜리이긴 한데 어머니가 먼저 읽으면서 조금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쪼개서 애들한테 맞게 우리 수준에 맞게 지난주에 딱 경험했죠. 아, 얘네들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제 처음 1학년, 2학년, 3학년 있었나요? 아니 1학년. 그죠. 1, 2학년이고 완전 유년 저학년이잖아요. 그죠. 거기 또 유치원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그 유치원생 애들도 와도 돼요. 같이 해서 왜냐면 이제 같이 어울리고 부딪히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들한테 그게 공부라는 인식보다 아, 놀이다라는 인식을 조금 심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네. 넘겨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계화란 말 들어보셨죠? 세계화, 네. 세계화. 뭐가 세계화죠?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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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글로벌제이션 뭐 세계화라고 그러는데 또는 다른 말 지구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지구촌. 세계는 하나다. We are the world. 이게 세계화예요. 근데 이제 이 세계화를 하려면 그 세계화하면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FTA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FTA. 자, 프리 트레이데이션 뭐지? 어소사이어티인가? 하여튼 뭐냐면 관세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이제 보호 장벽.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이 뭐냐? 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력은 뭐 자동차, 핸드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랑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 자국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관세, 세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제차는 비싸요? 비싸요. 비싼 이유가 있죠. 뭐예요? 거기다 관세를 붙여갖고, 자국의 산업을 먼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관세를 없애자. 그래서 이제 보호를 없애고 서로가,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FTA에 막 반대한 이유가 뭐였죠? 왜 반대했어요? 농업이 무너진다. 그렇지, 바로 농업.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초 상식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차 산업이 뭐예요? 농업. 농업만 있지 않죠? 농업, 수산업, 임업. 그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채취한 모든 산업이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뭐죠? 상업. 2차 산업은 중공업. 그죠? 중공업, 기술. 중공업, 뭐, 기계. 예. 이렇게 뭘 이렇게 조작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 3차 산업이 뭐죠? 이제 뭐 아까 상업에서 서비스. 그 오늘날은 거의 3차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죠? 네. 자, 그럼 1차, 2차, 3차를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얘가 1차 가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산되느냐의 생산자? 얘는 한 번만 하면 돼요? 1차? 쌀 만들려면 99번 손이 가야 된다며요. 예? 전문화? 이게 1차가 뭐냐면 이게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 산업이에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2차 산업은 뭐냐면 이제 기술이죠.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3차 산업은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FTA 우리가 보호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1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왜 생존 산업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급 자정률이 몇 프로일까요? 10%? 10%? 너무 인색하신데? 44%예요. 아. 그럼 미국은요? 99% 되지 않을까요? 미국은 170%입니다. 아. 그러니까 남아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급자정이 이렇게 작으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자동차 팔고 핸드폰 팔고 아무리 팔아도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을 미국에서 의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의지는 거기서 딱 끊고 야, 너희들 수출 안 해. 그랬다가 농수산물 가격을 올려버려. 그럼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차 산업은 그래 생존 산업이기 때문에 FTA 할 때 이걸 보호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근데 보호가 제대로 안 됐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진짜 선진국들은 어디가 발달돼 있는지 아시죠? 1차 산업이 발달돼 있어요. 덴마크, 예, 뭐 낙농업 유명하잖아요. 기계화 산업. 그리고 좀 반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60년부터 90년대까지 산업화 기간에 모든 그 농촌의 인력, 농촌의 물질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도시로 갔잖아요. 도시에서 이제 농촌 걸 갚아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자꾸만 도시에서 도시화를 농촌도 도시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끌어갔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남을 어디로 보내야 된대? 서울로 보내야 된대. 다 사람 인력도 같지, 막 머리 똑똑하면 다 서울로 다 보냈잖아요. 그죠? 그럼 인재들이 다 도시로 갔죠. 그리고 또 엄마 아빠들이 소 팔아 땅 팔아 뭐 했어요? 공부시켰잖아요. 그럼 돈도 다 그걸 서울로 갔단 말이에요. 도시로 갔단 말이에요. 그 도시화를 다시 이 도시화된 것을 다시 도시가 다시 이 농촌으로 대갚아줘야 돼, 지금. 그런 시대여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1차 산업이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고 1차 산업이 발전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 이제 시골 서 목회하니까 이제 농촌을 얘기하는 거. 전 옛날부터 이거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은 어렸을 때 농사 짓는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은 저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지 공장 사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 살지만 공장을 했어요. 밭도 텃밭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1차 산업을 그래서 생존 산업이 되니까 여기에 자급자족률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나중에 올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 세계화한다는 건 이제 오늘 그 얘기인데 세계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통용되고 소통되어서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세계 모든 문화를 같이 누리고 같이 그런 것을 향유하면서 그러면서 불평등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불평등. 그죠? 그런데 이 세계화하면서 뭐예요?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여러분 개발도상국 중에 더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래서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이 자본, 이 서비스업, 이 자본 이제 돈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빅딜을 하고 이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화의 핵심 요소가 뭐냐, 여러분. 세계적인 거. 자, 세계적인 것이 뭐가 세계적인 것일까요? 야, 이거 세계적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이미지냐면 탑, 최고. 아니, 세계적인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유한 것이어야 돼. 고유한 것. 자, 이런 거죠. 이제 뭐가 고유한 것이냐? 여러분, 김치랑 김무치랑 틀리죠. 우리나라는 김치, 일본은 김무치. 자, 여기 발효식품이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치는 김치를 따라올 수 없대요. 그 발효. 우리는 이제 수백 년 동안 발효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김장김치 있죠. 이렇게 고춧가루 해 먹는 그런 김장김치. 그거를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김치 문화였을까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또 어느 시대? 조선시대.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 전기, 중기, 후기 중에 언제? 전기. 조선 전기. 자, 어느 시대? 조선 중기. 네, 전기 중기 그 정도. 중기. 네, 조선 중기. 어느 시대일까요? 조선 전일 것 같은데. 조선 전기. 자, 우리나라에요. 김치를 해먹게 조선 후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쓸걸. 중기. 후기는 왜 아닐 것 같아요. 그러냐면
고추, 마늘이 들어온 게 일본을 통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백김치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지금 얘기한 김장김치, 고춧가루, 아까 고춧가루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그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이제 다 틀린 답을 하는 거예요. 예, 김치. 맞아요. 백김치 있었죠. 그래서 이 김장김치, 즉 고춧가루 넣는 김장김치 이전의 음식이 사실 더 건강한 음식이죠. 어떻게 보면 맵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발효, 완전 백김치에다가 또 뭐예요? 장을 담궈 먹었어요. 메주에 장 담궈 먹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고추나 이제 이렇게 이제 마늘이 들어오면서 이런 김장김치를 왜 이렇게 저녁이 다 돼가나요? 예, 그럴까요? 자, 그리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계적인 것은 가장 고유한 것이에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적인 거. 예? 그래서 왜냐면 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세계의 톱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계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옛날에 외국 사람들 김치를 줘봐요. 김치 먹어요, 안 먹어요? 매워서. 못 먹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K 한류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김치가 팔린대요. 지금 또 뭐가 엄청 팔리느냐? 김밥. 오,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먹는 거에는, 야,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들 따라갈 수 있게 김밥을 냉동에 얼린다며요. 얼려서 녹여. 우리는 맛없다고 보잖아요. 우리는 김밥을 바로 사고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얼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문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일찍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돈 많은 나라 또는 권력, 힘이 센 나라가 아니라 문화가 발전된 나라가 되고 싶다. 그게 이제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죠. 교과서에 나옵니다. 진짜 문화 강국이면 영화, 뭐, 하여튼, 뭐 있죠. 우리나라 뭐 이제 이런 김치, 옷, 이런 게 막 팔리면 차 뭐 몇천 대 파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세계화. 이게 세계적인 것인 건 뭐냐면 가장 고유한 것이 뭐냐. 근데 자, 고유한 거 있어요. 우리나라 판소리 고유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언제 듣고 있냐고. 판소리 완창 7시간 반 동안 그거 듣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뭐, 그거죠. 범 내려온다. 그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판소리인데 판소리에다가 뭘 한 거예요? 외국에 이게 퓨전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것이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고유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통용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인 거 뭐 있어요? 요즘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잖아요. 네. 여러분 옛날 오징어 게임 하셨어요? 했었어요. 하고 나는 오징어 게임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안 했고 비행기 놀이라는 걸 했는데 왜 이렇게 계단 3개 뭐 지나서 하고 뭐 이렇게 딱 치는 건데 오징어 게임을 제가 한 기억이 안 나요. 비슷한데. 그쵸? 비슷하죠, 그죠? 오징어 모양하고 예. 비행기 모양. 그치, 비슷하죠. 예.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싶었나 봐. 그래서 비행기 놀이를 했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어렸을 때 게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공기놀이. 이 공기놀이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지 않을까. 그죠? 그런 거예요. 보세요. 세계적인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의 탑이 아니라 우리만의 고유한 것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세계 온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사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화예요. 그래서 근데 세계화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것.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반세계화가 생겨요. 반세계화. 왜 반세계화가 생겼을까요? 왜 반세계화? 아까 얘기했죠?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어요. 응? 불평등이. 사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화하면서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문화가 좋아서 그런지 잘 적응하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불평등한 거 있죠. 여러분 이제 농산물 특히 농산물 같은 거 지금 만약에 부추가 여기 양평 부추가 양동 부추가 좋지만 외국에서 좋은 부추가 막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싸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세계화에 대립되는 게 이 반세계화. 이 반세계화 이게 이제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농민군 여기도 보죠. 농민군들이
예. 이제 이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평등이 세계화하면서 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고 불평등이 이렇게 메꿔져야 되는데 반세계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반세계화는 우리가 읽어보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세계화에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우리는 문 닫아 걸어.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러면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계화의 반세계화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반세계화했지만 나프타 사파티스타 운동이라 그래서 이게 멕시코가 이제 미국하고 세계화를 해버린 거예요. FTA. 그러니까 뭐예요? 농민들은 이제 들고 일하는데 농민들이 이제 거기는 총기 자유잖아요. 누가 그래요? 우리나라 총기 자유면 난리난 우리나라 반 다 죽었을 거라고. 우리 다 군대 갔다 왔잖아. 그래서 총을 제일 잘 쏘는 나라이지만 총기 자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총기 자유 하니까 이 농민들이 뭐예요? 무기를 탈취해갖고 이제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15,000병력 투입해서 했지만 이런 이제 나프타 즉 여기는 이제 나프타는 이제 북미 자유협정이 나프타 NAFTA예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이제 저항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항을. 자, 그러면 이제 그래요. 이런 저항이 불평등이 있으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그러면 이 반세계화로 그냥 무작정 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세계화의 대안이 뭘까? 대안이. 이 세계화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추면 될까? 그 대안이 우리 지역화입니다. 지역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세계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FTA에서 막 썩혀버리는 거지. 그래갖고 경쟁에서 이기는 건데 지역화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고유한 특용작물, 그리고 부추처럼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강화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화예요, 지역화. 로컬제이션이라죠.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제이션의 대안은 로컬제이션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세계화 토론 그런 게 있어서 정부 기관과 이제 함께 했던 문제 해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부가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각 지역에 어떤 제품이 특용작물이고 잘 자라는가를 우리 그런 말 하죠. 신토불이란 말 하죠. 신토불이가 뭐죠? 신토불이 농협에서 많이 썼죠. 신토불이 뭐죠? 몸은 토, 그 땅에서 나지 않는 것에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불이. 그러니까 그 땅과 우리의 몸과 땅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천에 가면 쌀밥 맛있죠? 네. 그 이천의 쌀 여기 가서 해보고 보세요. 어때요? 그래도 맛있죠? 네. 근데 이천에서 먹는 쌀밥과 틀리죠? 땅이 달라서. 왜 그럴까요? 그 현지에서 먹는 거, 바닷가에서 먹는 회하고 이제 느끼시네. 해는 화과네. 화과다, 그죠? 예. 바닷가에서 먹는 그 회하고, 예? 거기서 막 잡아서 먹는 회하고, 그걸 사가지고 여기 와서 먹는 거, 왜 틀릴까요? 바다가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분위기, 예, 분위기. 야, 모두,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뭐냐면, 거기에 바람, 풍광, 환경, 거기에 물. 그거 갖고 걔네들이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토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국에서 정말 우리의 고유한, 마늘, 다양한 마늘, 여기는 부추, 그리고 하여튼, 이천에는 쌀, 하여튼, 그런 걸 다 개발해서 그것을 잘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생산을 해도 힘든 게 이제, 여기 부추는 잘 돼 있더라고. 바로 이제 출하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팔로가 안 되잖아요. 팔로.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가까운데 이제 분당이죠, 분당. 자, 여기가 제가 앉아서 하는 건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게 자, 분당에 뭐 정자동이래, 정자동이라고 있어요. 이 정자동에 부추가 뭐 식당이나 가정에는 부추가 뭐 한 달에 소비하는 게 한 뭐 1만 톤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만 톤의 부추를 이 양동 어느 곳에서 이렇게 거래를 해주는 거예요. 생산을 해줄 수 있냐? 그러면 이 사람들 이미 팔로가 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거래를 누가 해주냐? 요걸 공무원들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 팔로를 다 농부들이 팔로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도매상들이 그걸 다 뜯어먹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많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리고 뭐예요? 또 부추하면 또 어떨 때는 막 돈이 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 이래야 뭐예요? 이래야 이 농수산이 그냥 농수산물을 나라에서 사줄게. 여러분 중국에서 이제 뭐 중국 농산물 우리가 수입할 때 중국 땅덩이도 크잖아요. 우리나라 마늘 농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마늘을 다 사들였어. 그래갖고 마늘 가공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나라에서 그냥 사준 거지 팔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농림부 뭐 공무원들은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이 정도 소비된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뭐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 중개를 해갖고 이렇게 팔로를 해주면 이 사람들도 뭐예요? 할 때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이미 뭐 계약을 해놨잖아요. 이미 계약을 해놨고 그다음에 거기 보험도까지 딱 들어놓으면은 그러면 뭐예요? 이 세계화에 약한 그 농산물을 보강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화에 대안은 사실 뭐라는 거예요? 지역화가 대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화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세계화하면서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는 거. 그 기준을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많이 맞춰 갔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토빈세가 나와요. 토빈세. 예, 이런 거. 토빈세란 말 들어보시죠. 토빈스 텍스라 그래서 제임스 토빈이라고 4페이지 보겠습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는 72년 국제통화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 원인으로 금융자산과 통화 간의 빠른 거래 속도를 들며 토빈세 제안을 했다. 외환거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제금융 수레바퀴에 모래를 뿌려 거래 속도를 늦추자는 것이다. 외환채권 파생상품 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투기자본, 한머니, 급격한 자금 유출 이후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 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인 것이다. 이 토빈세가 왜 필요한지 토빈세 처음 들어봤죠? 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지금 전부 다 뭐 하죠? 온라인으로 돈 붙이고 막 하죠. 좀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온라인으로 뭐 하잖아요, 주식. 주식도 그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행이 왜 생겼는지, 은행이 뱅크. 은행이라는 게, 은행의 기원을 아세요? 은행의 기원. 은행의 기원. 그리고 하나 비밀을 알려줄게요. 우리나라의 실물 현금과 유통되고 있는 온라인 현금이 안 맞아요. 만약에 전 국민이 현금을 다 찾는다고 하면은 현금 모자라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에 이제 그 얘기 나요. 외국의 핫머니들. 그 우리나라에 투자 딱 하는데 싹 빠져갖고, 막대한 몇십 조 수익을 올리고 도망간. 어디죠? 그 유명한. 여러분 이제 돈 많이 좋아하니까 이거를 론스타. 네, 론스타가 4조 거의 5조 챙겨서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5조 챙길 동안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 도둑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마해주고 자기가 받은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은행, 뱅크. 여러분 은행의 원래는 우리가 이러죠. 돈. 자, 돈 좋아하니까 돈. 돈은 왜 돈이죠? 돈. 뭐 어려우면 화폐 그러죠. 화폐. 돌고 돌아서 돈이. 오, 맞아요. 맞아, 그 돈이야. 예, 그 돈이에요. 오, 예. 이게 돌다. 예, 잔머리 잘 찍어요. 자. 아는 뭐냐, 건데? 예. 돌다예요, 돌다. 돈다. 그래서 뭐예요? 돌다의 명사형 돈이에요, 돈. 그 돈은 뭐예요? 돌아야 돼. 우리 핏줄이 이렇게 돌아야 되죠. 근데 어디 막히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죠. 예. 그게 바로 막힌 게 IMF예요. 네. 자, 여러분 그 국제 통화. 그러니까 통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 단위로 도는 그 국제 통화가 뭐죠? 뭐로 돌죠? 달러죠, 달러. 네, 달러.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위안화로 바꾸려고 막 하죠. 국제 금통화를. 근데 달러. 근데 원래 돈은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금융이래요, 금융. 왜 금이 들어갈까요? 처음에 금을 돈을. 맞아요. 맞아요. 뱅크라고 하는 것은 금 보관소였어요. 금. 그래서 뭘 써주냐면 당신은 몇 킬로그램을 금을 우리 보관소에 맡겼습니다. 이게 뱅크예요. 그거를 써주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가? 그게 이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보관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봐라. 야, 이게 통하네?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이 종이돈을 써서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왜냐면 그거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음식을 사려고 하는데 금을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 이만큼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줘.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서 줄게. 이게 통하는 이게 수통이 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 금이 있다는 걸 쪼개서 만든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동전이지만 옛날에는 뭐였어요? 금화, 은화 이거예요. 진짜 금화, 은화 있는 것도 있지만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게 돈이 나에게 금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이 맡긴 사람을 보니까 괜찮네. 그래갖고 자기들이 자기네 것도 아니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거를 지전으로 만들거나 이걸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면서 거기 이자를 받아먹은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우리를 치면 이제 뭐 금 20g 줄 테니까 나중에 갚을 때는 25g 갚아. 그래서 사실 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이만. 지금 종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떼돈을 버는 거야. 자기 것도 아닌데. 자, 그게 바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자기네 돈 아니잖아요. 누구 돈이다? 고객의 돈이죠. 고객의 돈 갖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불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영국과 그때 미국, 프랑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게 시작이 처음이 영국인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보니까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보니까 저쪽에 이런 은행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면 지전을 많이 발급해. 돈도 없어요. 금도 없는데 많이 발급해. 그래 그걸 갖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거기를 인정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뱅크가 돼요. 뱅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돈이 이제 발달하고 소통되면서 원래 달러는 종이돈은 종이돈은 가져가면은 뭐로 바꿔줘야 돼요? 금으로. 내 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종이돈으로 달러를 가져가면은 몇 g의 금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 금이 없으니까 아예 미국에서 케네디 때 이게 금이다. 달러가 금이다. 그래서 달러가 뭐가 된 거예요? 금이 된 거예요. 이제 바꿔줄 필요가 없어. 이게 금이야. 자기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아까 주식도 얘기했죠. 코인도 얘기하죠. 근데 실제 상거래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카드 그 실제 돈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물인 돈은 이제 그 시대에 사라져버렸어. 전부 다 뭐예요? 가짜 돈 가지고 서로 유통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토빈세가 그래서 외국에 들어온 금융에 들어왔어. 그럼 거기다 뭘 매겨야 돼? 이제는 세금을 매겨야 돼. 왜? 그래야지 금융 쑥 들어와갖고 여기서 다 장악해갖고 쑥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나라 거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토비세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자, 6페이지 볼게요. 6페이지. 금융 떼강도, 블랙머니, 검은 돈, 론스타 사건. 자, 론스타 게이트의 개요. 미국의 사모펀드인 헤지펀드, 사모펀드가 뭐냐, 이런 거 사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왜 우리 개 모임 하듯이 투자들이 투자해갖고 우리나라가 이제 허술을 하니까 그때 금융 쫙 들어와서 투자해서 론스타가 2004년 외환은행 지분 51%와 경영을 인수해. 왜냐면 막, IMF, 97년 IMF 이후에 막 우리 막 매각하니까. 그래서 다 모아갖고 뭐예요? 뒤에 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4조, 투자 원금이 2조 1,549억 원이에요. 해수금 2조 9,027억 원이에요. 매각대금 3조 9,156원. 그리고 6조 해서 4조를, 그래서 뭐예요? 딱 팔은 다음에, 딱 산 다음에 또 그걸 다시 되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다 뭘 매겨야 돼, 원래? 세금을 그만큼 매겨야 되는 거예요. 고액에.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이유로 그 당시에 누굽니까? 뭐 하여튼, 정치하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헛짓을 한 거죠. 이러한 어떤 금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3차 산업, 서비스, 이 금융산업이 되게 발달되면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이제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자, 주식들 다 하세요? 주식. 어떻게? 주식. 조금 해요. 조금? 한 1억 정도? 아니요. 아, 1억이면. 그리고 또 그 금융으로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 있어요. 주식 하세요? 조금. 주식. 또 주식? 안 해요? 그럼 하는 거 없어요? 갯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적금 뭐. 적금. 언니 적금. 적금. 네. 네, 안정. 예, 뭐 그 주식도 많이 하면 안 되죠. 예. 또 뭐 하세요? 주식하고 코인하고 금을 사요. 금을 사요? 네. 오, 소량씩 살 수가 있어요. 실질적이시네. 네. 야. 세 가지 정도만. 근데 많이 투자는 안 하고 그냥 소량씩 네. 돈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네. 알뜰하시네요. 네. 이제 금융 산업이 발달하면서 뭐가 사라지냐면 실질적 생산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땀을 흘리지 않고 사람들이 뭐예요? 주식도 막 요즘 뭐 주식 부자 막 하면서. 근데 그게 주식 부자 이렇게 하는 사람 뭐 지금 0.00 몇 프로밖에 안 된다면서요. 제 지인 중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넘버 2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쪽 그 서울에 있을 때 교회 그 집사님인데 거기는 요즘에도 신문에도 잘 나오고 엄청난 이제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해서 건강한 부동산 투자해서 이제 뭐 지금 뭐 수백억 자산가예요. 이 금융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땀을 흘리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땀은 누가 흘려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땀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와요. 뭐 그렇게 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을 쓰는 것도 달라져요. 그죠? 돈을 쉽게 번다는 좀 그렇지만, 그것도 뭐 주식 투자도 뭐 엄청난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그것이 이제 쓰는 것도 또 쉽게 써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원 강의하고 하면,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그 등 돌아서 얘기하잖아요. 저 비자금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되게 인색하거든요. 진짜 막 요즘도 저 용돈 한 달에 10만 원 줘, 10만 원. 근데
그래서 학원 강의를 하고 또 가위를 좀 떼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요즘 다 온라인으로 붙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온라인으로 붙이지 마시고 현금으로 주세요. 아, 선생님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약간 의심을 받으면서 아, 제가 이제 좀 건강하게 쓰려고 그럽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속된 말로 뭐 나름대로 뭐 저도 이제 우리 그 아유 학원 강사들도 뭐 자기들 전문직이라 그래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많이 벌 때는 이제 막 돈 1,000만 원씩 벌고 막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쓸 때 또 보면은 또 쉽게 써 나가는 거예요. 왜? 또 하면 돼. 나 또 하면 돼. 나 또 강의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점 금융산업, 서비스산업에 계속 몰입하다 보면은 진짜 생산적 핵심 산업을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전쟁이나 뭐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왜? 실물이 아니거든. 실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술이나 기능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뭐 주식도 막 했다고 막 폭락하고 이런 거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돈이라고 하는 사회는 돈이 돌고 유통돼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자본주의 건강한 자본주의 얘기하면서 기업은 이익이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죠? 사회 환원을 통해서 사회 모두가 함께 살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생산적인 일들과 그런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계속 뭐예요? 계속 우리가 금융산업만 발전하고 이게 액수만 커지고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모든 걸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생산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아니거나 외국에 다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 그럼 우리는 뭐 종이조각리밖에 없고 뭐 금의 숫자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이제 금융이라는 거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10분 남았는데 요거 뭐 엔겔 지수, 진위 개수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11페이지. 요거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자, 문화 상대주의, 절대주의가 있어요. 이제 이거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상대주의, 절대주의.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있고 문화가 상대주의가 있어요. 상대주의. 절대주의가 있어요. 이 절대주의는 뭐냐면 우리 문화가 최고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서구 유럽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네.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식인종들이 왜 그 사람을 잡아먹을까요? 아, 저놈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야만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상대주의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집안은 저런 문화가 있구나. 아우, 그 집은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절대주의예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남의 나라. 여러분, 식인종들의 사람 잡아먹는 거는 그게 장례 문화였어요. 돌아가시면? 네,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먹는 거예요. 웃기죠. 상상한 거죠. 근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더 야만해요. 왜? 부모가 돌아가시면 왜 묻냐고 땅에다가. 벌레가 먹게. 지렁이가 먹게. 뱀이 먹게. 그게 더 내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으니 그 부모님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 그런 문화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사람이 제일 맛있어요. 예, 그죠? 예. 진짜로 아니까 못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 들어봤어. 짠한 맛이랑 제일 비슷한 게 개고기래요. 그래서요? 그래요? 그래서 개고기가 맛있어요. 네. 진짜. 개고기 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식구들은 목 잡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그래서 저기 김밥 왔다.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 원래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아까 개고기 먹는 거. 자,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거를 절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은 개는 식구인데 개를 먹어?
뭐 우리가 무슨 피쉬를 먹나? 우리가 치아와를 먹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왜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었는지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특히 프랑스라고 뭐 자기들이 문화적 우월하는 거. 브리짓 바로도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석희랑 막 했잖아요. 옛날에 뉴스에서.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는 이유가 뭐냐면 자, 자기는 유럽인들은 뭐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단백질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어요. 치즈, 뭐 고기. 근데 우리나라는 뭐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물론 닭은 복날 먹어야 되고 뭐 개도 그렇게 하지만 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소는 식구거든요. 소는 그들의 애완동물처럼 우리 식구란 말이에요. 자칫날만 잡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낳고 많이 생산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개야. 그래서 뭐예요? 개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끝났네.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거죠.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유럽 사람들한테 아주 문화 독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 저 사람들의 삶을 알아? 응? 안녕. 그래. 그래 안녕. 그래 이제 한 1분 뒤에 끝낼게. 안녕.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난 저 사람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자기사고. 그리고 절대주의. 우리 것만 소중한 거. 우리가 최고야.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이 아까 우리 세계화 얘기했지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기독교 목사지만 그렇게 좀 강요할 그러니까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감동해서 그 사람이 그 종교를 믿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의 저는 이제 불교에 제가 불교 강의를 한 20강의 한 게 있어요. 제가 기독교 목사지만 불교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효의 일체유심조도 그래서 모든 불교 종파를 제가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불교 신자랑 저는 토론할 수 있어요. 불교의 다리를 건너는 거 왜 그 다리를 건너는지, 왜 탑이 있으면 왜 불상이 없는지도.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종파를 제가 다 공부했어요. 왜? 왜냐면 저쪽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조건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게 뭐랄까 절대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이거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진도 나가듯이 너무 빨리 나갔고 죄송합니다. 오늘도 좀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예, 시간이 막 금방 지나가죠. 이렇게 옛날에 공부했어 봐요. 그죠? 자, 그래서 카톡에 여러분들 한번 힘들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도전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한번 책에 글이 나오면 또 그게 또 얼마나 또 여러분들 성취가 있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제나 그다음에 소설은 너무 이제 힘들고 여러분들이 수필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시는 또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시에 자신 있으면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같이 하거든요. 수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제 다 안 써도 되고, 요렇게 좀 써봅니다 하면 쓰면은 제가 그렇게 다 교정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교정해서 그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의 교수 받으시나요? 네, 그럼요. 왜? 보석이 있었어요. 좋아요. 또